다음으로 이제 정혜민님의 모멘텀 매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로버스트 파인 튜닝 오브 제로샷 모델에 대해서 발표할 정혜민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2022년에 나왔던 논문이고 현재 어제 보니까 이제 346의 인용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로버스트 파인 튜닝 오브 제로샷 모델에 대해서 이 논문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건데 이 논문 자체가 이제 기반을 제로샷 모델 중에 클립으로 기반을 두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제로샷 모델인 클립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립은 이제 너무 유명한 파운데이션 모델이 되었는데 Contrastive Language Image Pre-training 모델이라고 해서 대조적인 학습 방법을 통한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이고요. 이 모델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우선 인코더가 두 가지가 있어요. 멀티모달인 만큼 텍스트 인코더랑 이미지 인코더를 두 개를 따로 둡니다. 그래서 데이터 자체가 이제 웹에서 스크롤링한 이미지와 텍스트 페어를 가져오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이제 텍스트 페어 쌍에 대해서는 시밀러리티를 높이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기 표 보시면 텍스트 인코더에서 나온 이제 인베딩된 텍스트들 그리고 이미지의 인베딩 값들의 그 시밀러리티를 계산하는데 서로 이제 포지티브 페어에 대해서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고 나머지는 다 네거티브 페어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학습 자체는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시밀러리티를 높이는 방법으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인퍼런스 단계에서는 위에 같이 프롬프트를 이 클립 논문에서는 매뉴얼하게 작성을 했는데 그냥 follow of 하고 뒤에 클래스 이름 들어가게끔 해서 프롬프트를 작성을 했고요. 여기 클래스 이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리스트로 위에 저기 그림에서 준 것처럼 playing card 점점점 bird까지 해서 클래스 이름 리스트를 차례대로 넣어주는 식으로 프롬프트를 매뉴얼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텍스트 인코더를 넣어주고 이 인베딩된 값과 내가 프레딕션 하고 싶은 이미지를 넣어주면 이 사이의 시밀러리티를 계산해서 가장 높은 클래스로 매핑을 해주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지금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4가지 정도를 들고 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립 자체가 제로샷 모델이라고 해서 한 번도 훈련시키지 않았던 이미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예측을 하는지이기 때문에 이 클립의 제로샷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제로샷과 그리고 Fully Supervised Linear Probe 모델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Linear Probe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트레인드 된 레즈넨 모델을 사용을 했고 총 27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 제로샷 클립이 16개 데이터셋에서 더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너무 유명한 데이터셋이고 좀 더 제너럴한 도메인일수록 제로샷 클립에서 더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이것도 이제 제로샷 클립이랑 이번에는 퓨전 리니어 프로브랑 비교를 해봤는데 이제 밑에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모델들이고 이제 제일 위에 보라색 선분 같은 경우가 이제 클립을 리니어 프로브로 바꿨을 때입니다. 그래서 딱 봐도 리니어 프로브 자체에서도 클립이 제일 우수한 성능을 보였을 뿐더러 그래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이 그래프에 제일 왼쪽에 별 표시가 이제 클립의 제로샷 성능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래 가로축이 트레이닝 할 때 클래스마다 라벨드된 그 데이터의 개수를 나타내는데 총 0개. 그러니까 제로샷이니까 트레인 데이터에서 사용되지 않았을 때 제로샷 클립의 성능이 거의 한 한 3% 정도 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그 다른 리니얼 프로브들은 다들 1개, 2개, 4개 정도 있을 때도 제로샷 클립보다도 더 안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니얼 프로브 클립이랑 제로샷 클립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한 4샷 정도? 그러니까 4개의 트레이닝 데이터 정도가 있을 때가 제로샷과 비슷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좀 의아한 점이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익스페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Robustness in Distribution Shift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이미지넷과 그 비슷한 부류의 하지만 다른 분포를 가진 데이터를 활용해서 디스트리뷰션이 바뀌었을 때 얼마나 강건하게 그 정확도를 유지하느냐를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이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점점점 돼 있는 플로팅 되어 있는 게 지금 다른 스탠다드 이미지넷 트레이닝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넷을 활용해서 이제 트레인된 모델들이고 이제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제로샷 클립입니다. 그래서 딱 봐도 월등하게 더 좋은 성능을 보일 뿐만이 아니라 이제 보시면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 가로축이 이미지넷에서의 액큐러시고 세로축이 7개의 다른 이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생긴 그 데이터셋에 대한 액큐러시인데 그 이미지넷 액큐러시 자체는 파란색이 더 높거나 아니면 제로샷이랑 좀 비슷할 수가 있는데 세로축까지 다 같이 본다면 디스트리뷰션이 바뀌어도 훨씬 더 강건하게 액큐러시가 높은 걸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경우에 이제 사용된 데이터 셋들이고 제일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이미지넷입니다. 이미지넷만 봤을 때는 레지넷으로 훈련시킨 거랑 그리고 제로샷 클립이랑 액큐러시가 둘이 똑같아요. 76.2%로 거의 동일을 한데 이제 밑으로 다른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생겼을 때 액큐러시를 보면 레지넷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아래 이미지넷 A 보면 2.7%로 한 거의 75%가 깎이는 데 반해서 제로샷 클립은 이제 거의 유지가 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통해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에 대해서는 좀 강건한 면을 보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 익스페리먼트 4를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제로샷 클립이랑 퓨샷 클립이랑 비교를 해보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보면 이제 밑에 서로 다른 이제 색깔 알록달록하게 된 거는 이제 다른 모델들이고 그다음 빨간색으로 제일 위에 있는 선분들은 이제 그 클립을 퓨샷으로 파인 튜닝 했을 때 성능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게 제로샷 클립이 될 텐데 좀 웃긴 게 같은 클립인데 제로샷의 성능이 제일 높고 뭐 원샷, 투샷, 쓰리샷 해서 퓨샷을 줬을 때가 오히려 더 성능이 떨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의아한 게 아예 그 트레이닝 때 보지 못한 샘플들을 주어서 맞추는 제로샷이 최소 1개, 2개, 4개, 뭐 8개라도 봤을 때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낸다는 게 좀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좀 어려운 파트여서 여기 저자들도 이에 대해서 좀 추후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속으로 나왔던 논문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Robust Fine-Tuning of Zero샷 Models가 되겠습니다. 자,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립을 포함한 이제 제로샷 모델들의 지금 문제점이 제로샷 모델이 분포의 변화에도 정확도가 지금 감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감소 없이 파인 튜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그 퀘스천에서 이제 시작이 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로샷 모델을 파인 튜닝할 때 디스트리뷰션 로버스트니스를 향상시키는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디스트리뷰션 로버스트는 학습 데이터랑 다른 분포를 가진 데이터를 마주할 때 강건하게 또 비슷하게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저자들이 처음 실험을 시작할 때 2가지 문제를 맞닥뜨렸는데 우선 첫 번째는 파인 튜닝된 모델의 로버스트니스가 하이퍼 파라미터 값의 작은 변화에도 매우 민감하게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었고 하지만 우리가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는 그냥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그 디스트리뷰션의 정확도만으로는 추론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정확도가 높다고 해서 강건하다고 판단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 게 상당히 고된 일이었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가 더 공격적인 파인 튜닝 기법들, 예를 들어 뭐 더 큰 학습률을 적용한다든지 이런 파인 튜닝 방법들로는 정확도는 향상시킬 수 있지만 동시에 로버스트니스는 감소할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이 내놓은 모델이 바로 WISE-FT 이 모델입니다. 이거는 Weight Space Ensemble for Fine Tuning이라는 이제 줄임말이 되겠는데 정말 쉽게 생각하면 제로샷 모델의 강점 그리고 파인 튜닝 모델의 강점을 가지기 위해서 두 모델을 앙상블하는 게 다입니다. 그래서 좀 단순한 아이디어긴 한데 보시면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제로샷 클립 모델이 이제 보라색으로 나와 있고 이제 다른
다른 모델들이 이제 파란색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보면 이제 똑같이 이 가로축이 이미지넷에 대한 reference distribution이 되는 거고 세로축이 이제 다른 distribution shift를 했을 때의 정확도가 되는데 제로샷 클립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로버스트니스를 보이는 반면에 그 주황색으로 파인 튜닝만 시키면 이미지넷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레퍼런스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는 애큐러시가 증가를 하지만 동시에 로버스트니스는 떨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은 모델이 바로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로샷 모델 중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내는 거 그리고 파인 튜닝 했을 때 모델을 둘 사이에 보관 방법을 사용해서 앙상블을 하는 방법이고요. 이때 앙상블 했을 때 그 궤적을 핑크색으로 그려놓은 거고 그 중에 가장 로버스트니스가 높은 모델을 선택해서 잘 사용을 하자라는 게 이 저자들의 어떤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랑 이제 실험 설계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저자들이 왼쪽에 이제 그래프를 보면 초록색으로 Effective Robustness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용어는 이제 여기서 나온 건 아니고 이 전 논문에서 이미 사용이 되었던 용어입니다. 이제 보시면 accuracy reference가 바로 앞에서 봤던 이 reference distribution에 대한 accuracy, 그다음 바로 옆에가 이제 shift distribution에 대한 accuracy인데 이 둘의 이제 차이가 바로 effective robustness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 세로로 되어 있는 이게 이제 effective robustness를 수식으로 표현을 한 거고. 그다음 두 번째로 distribution shift에서 여기서 사용한 거는 이제 클립이랑 동일합니다. 그냥 이미지넷과 그 분포가 다른 좀 비슷한 그 다른 데이터셋 6개, 5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했던 이제 이 논문 자체가 클립을 베이스로 해서 성능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클립을 이제 수식으로 간단히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X라고 하고 그다음 포텐셜 캡션을 S라고 했을 때 X와 S를 매칭하는 K-way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한 줄로 딱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여기서 K-way가 이제 그 클래스를 K개를 리스트로 줬다고 생각을 해서 K-way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이 클립은 그러니까 이 제로샷 모델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기 짧은 수식인데 G는 이미지 인코더, 그다음 H는 텍스트 인코더이기 때문에 GX랑 HX 사이의 arg 그 similarity가 가장 맥스가 되는 예측을 수행하는 모델이다라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면 되고, 그다음 이 제일 아래에 나온 소식이 그거를 그냥 깔끔하게 한 줄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fx가 이제 모델이라고 치면 x는 이미지니까 이미지를 줬을 때 이 GX, 그러니까 이미지 인베딩 이미지랑 이제 제로샷의 웨이트를 곱해주는 방식으로 프레딕션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봤던 YZFT 모델의 이제 컨피그인데 이제 위에 두 그래프는 아까 봤던 거고, 그다음 이 밑에 거를 잠깐 보면 파인 튜닝 방법도 얘네가 이제 두 가지를 사용을 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엔드 투 엔드로 완전히 다 파인 튜닝 해버리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가 제일 마지막에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한 층만 붙이는 방식으로 했는데 이 두 가지 했을 때 성능이 저 다이아몬드 모양이랑 네모 사각형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했을 때 그냥 두 가지 했을 때 그 둘 다 인터폴레이션을 시키면 저렇게 핑크색 궤도로 나오고 그 중에서 좋은 적절한 알파 값을 찾으면 내가 원하는 로버스트니스가 높은 모델을 찾을 수 있다는 게 메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수도 코드를 보면 사실 이해가 가장 쉬울 것 같아서 거기 어펜딕스에 있는 거를 들고 왔는데 정말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세타 1이랑 세타 0랑 세타 1이 각각 제로샷의 웨이트 그리고 파인 튜닝의 웨이트를 들고 오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인터폴레이션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사실 이 한 줄이 끝이 되는 건데 이 세타를 세타 0에 대해서는 1-알파 그리고 세타 1에 대해서는 알파를 곱해서 서로 그냥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시켜주는 게 끝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어떻게 하는지 스텝을 지금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스탠다드 파인 튜닝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파인 튜닝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용이 되었던 이 마지막에 있던 이 짧은 수식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그대로 좀 들고 왔지만 좀 상세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수식을 사용을 했는데 그럼 첫 번째 Fine Tuned Model to Classifier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f, x랑 세타가 있는데 세타가 그냥 파라미터
밑에 나와 있듯이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서서는 이제 GX라고 표현했는데 이제는 GX, VA 인코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VA 인코더는 그냥 인코더의 인코더의 파라미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F의 파라미터를 이제 세타로 예쁘게 묶어줬을 뿐이고 로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을 하고 그다음 레귤레이션 항을 넣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인 튜닝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던 것처럼 엔드 투 엔드로 바꿀 경우에는 파라미터인 세타가 모두 변하지만 만약에 그냥 마지막에 선형 분류기만 붙인다 하면 V 인코더 값은 고정된 채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 스텝 2가 이제 앙상블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믹싱 코에피션트 알파를 뭐 0에서 1의 값으로 주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타 0가 이제 제로샷 모델의 웨이트, 세타 1이 파인 튜닝 모델의 웨이트이기 때문에 그거를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시켜준 게 이제 세타 대신에 들어가면 되는 모델입니다. 그다음 이제 리졸트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모델이 어떻게 그렇게 좋은 성능을 냈는지를 보면 첫 번째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바꿨을 때 어떤 성능을 내는지 보겠습니다. 우선은 에포크나 러닝 레이트 등 그다음 저 모멘텀 값들을 좀 바꿔줬는데 가운데 그래프가 좀 볼만한 게 파란색을 보시면 러닝 레이트가 지금 여기 저 화살표로 되어 있는 거 세로축을 보시면 러닝 레이트가 지금 2배, 3배가 됐는데도 이미지넷에 대한 액큐러시는 거의 동일해요. 이렇게 세로로 보면 이미지넷에 대한 액큐러시는 거의 동일한데 로버스트니스가 아주 확확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에는 러닝 레이스에 대해서 레퍼런스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는 액큐러시가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또 증가할 수가 있지만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생기는 순간 갑자기 액큐러시가 떨어진다는 거, 그래서 로버스트니스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점이었는데 이거를 인터폴레이션을 시키면 어느 정도 어느 파라미터를 쓰던지 간에 정말 어느 정도 괜찮은 값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여기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리설트로는 레퍼런스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액큐러시인데 여기서 사용된 지금 6가지의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알파 값이 0에서 1의 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알파 값을 찾는 것도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이 논문에서는 우선은 알파 값이 0.5일 때도 충분히 괜찮은 값이 나온다 해서 지금 이 그래프의 파란색 포인트는 다 알파를 0.5로 고정을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별이 제로샷 그리고 주황색 네모가 파인 튜닝 엔드 투 엔드로 파인 튜닝된 모델이고 이걸 핑크색으로 예쁘게 인터폴레이션 시키고 알파를 0.5로 고정을 했을 때 당연히 다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리졸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클립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제로샷 모델들에 대해서도 적용을 했을 때도 다 좋다라는 게 결과입니다. 그다음 이제 추가로 디스커션스 앤 컨클루션이 나오는데 이게 의문이 품을 수가 있는 게 제로샷이랑 파인 튜닝의 강점들만 가져오려고 앙상블을 시키는 건 알겠어. 근데 이 둘이 앙상블 된다고 진짜 좋은 게 맞아? 싶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디스커션을 들고 왔는데 이 제로샷과 파인 튜닝 모델이 컴플리멘터리 한다면 앙상블에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앙상블의 정확도는 사실 구성원들, 여기서 구성원은 이제 제로샷과 파인 튜닝 모델이 되길 텐데 이 구성원들이 서로 다를수록, 그러니까 다양할수록 앙상블의 정확도가 높아진다고 하고 왜냐하면 만약에 두 모델을 앙상블을 했어요. 근데 두 모델이 똑같은 실수를 해요. 그럼 앙상블된 모델도 또 실수를 하기 때문에 둘이 얼마나 다른지가 이제 앙상블의 정확도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할수록, 그러니까 다양한 예측을 낼수록 좋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다양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총 2가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예측 다양성이라고 해서 만약에 동일한 예제를 줬을 때 서로 얼마나 다른 예측을 내리냐 그 비율을 따진 거고 그다음 밑에는 CKA라고 해서 Centered Corner Alignment Complement 그래서 원래 CKA 자체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나타내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컴플리멘트를 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서로 얼마나 다른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제일 하단에 그래프를 보면 파란색이 이제 제로샷과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의 이제 얼마나 다른지를 파란색으로 나타낸 거고 이제
주황색이 이미지넷에 대해서 랜덤하게 스플릿을 하고 각각 다르게 파인튜닝 시켰을 때 얼마나 서로 다른지를 나타내는 건데, 보다시피 제로샷과 리니어 클래시파이어가 훨씬 더 서로 다른 예측을 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다양하니까 앙상블의 정확도가 높을 거고 결국에는 좋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리미테이션이 있었는데 앞에 여기서는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으로 태스크가 국한이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알파 값을 잘 찾는 게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알파가 0.5도 잘 되더라 하고 0.5로 설정을 해놨는데 원래는 최적의 알파 값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 리미테이션이 되겠고, 그다음 컨클루션은 이제 Yself-T를 사용하면 일반적인 파인 튜닝보다는 더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에 대해서 로버스트니스를 보장할 수가 있다. 액큐러시가 더 적게 떨어지거나 혹은 거의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결과로 내고 있습니다. 이게 참고 자료가 되겠고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